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조선업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도 이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삼성중공업이 이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지, 그리고 조선주 투자할 때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 계속해서 최신화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. 이 부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. 현재 이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수세로 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, 자, 2차 전지를 위주로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전반적인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전일과 또 금일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무엇일까요?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.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조선업의 주가는 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죠. 자,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, 자, 유가의 상승은 이 대체재인 이 천연가스의 필요성을 유발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천연가스의 수요가 증가하면 이 결국에 LNG 선박의 발주 역시 증가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유가의 상승은 이 결론적으로 이 조선주, 특히 이 삼성중공업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국제유가는 이 미국의 GDP 성장률이 이 시장의 예상을 이 상회하고 이 중국이 잇따라 이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자, 원유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이 3%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 특히 중국 정부가 이 증시 안정을 위해서 모두 2조 위안의 이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한 만큼 이 미국과 중국에서의 이 원유 수요가 증가할 전망으로 유가는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이튿날 전 역시 유가는 상승을 했는데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소식과 이 부분에 더해서 이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로 유가는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거래일 모두 이러한 유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삼성중공업의 주가 역시 살아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특히 조선주 중에서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, 해양 플랜트 관련한 이 FLNG의 강세가 있는 이 삼성중공업은 이 국제유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, 유가 관련된 현상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유가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만 해도 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미국의 한파, 자, 이 부분으로 인한 이 공급의 감소로 자, 유가를 끌어올렸는데 현재는 이 유가의 상승 그리고 또 하락이 반복되는 그런 이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다시 말하면 이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, 자, 이런 유가의 방향성이 확실히 이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더 강하게 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결국에 이 삼성중공업의 투자자분들은 하루 이틀 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보다 이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4년 이 전반적인 이 유가의 동향이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주요 기관들의 전망 또 이 시장 변수들을 종합을 해보면, 자, 24년 국제유가는 이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23년에 비해서 이 타이트해질 것이다. 자, 그래서 이 상방 압력이 증대될 것이며, 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눴을 때 이 상반기에는 저유가 전망이 또 하반기에는 고유가 전망이 우세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상반기는 현재 후티 반군의 공격 또 중동 전쟁으로 발발한 자, 유가의 상방 압력과 자, 최근까지는 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이러한 이유와 또 중국의 저조한 경제로 인한 이 전반적인 하방 압력이 팽팽한 상황이었습니다. 자, 하지만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현재 큰 폭으로 감소했고 또 중국 역시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유가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저와 함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 영상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결국에 유가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이런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 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, 이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이 상반기 말 혹은 이 하반기부터 이 투자 심리가 이 개선이 되면서 유가 상방을 야기하고 이 부분은 또 조선업 주가 역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이 생각을 해봐야겠죠.
자, 환율 같은 경우 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증시 전반에는 악영향을 줍니다. 자, 환율은 이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, 환율이 상승하면 이 달러의 가치 역시 상승하게 되고, 자, 이 부분은 결국 이 국내 증시에서의 이 자금이 이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. 자, 그렇다면 과연 이 조선주, 특히 삼성중공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자, 유가와 비슷합니다.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가 역시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증시 전반에는 악영향을 주지만 이 조선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죠. 자,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 환율의 하락 추세는 이 조선주에는 좋지 않습니다. 자, 현재는 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, 자, 유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자, 환율의 상승이 이 주가 상승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올해 이 환율의 추이를 생각해 볼 때 전반적으로 24년은 하락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가 할 수 있는데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환해지, 자, 이 부분을 잘 해놓은 상황이고,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선별 수주에 대한 역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. 자, 이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환율의 경우는 향후 하락할 전망을 하고 있고, 또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 수주 물량을 늘려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선별 수주를 해 나가고 있는 게 현명하다. 자, 무작정 이 수주량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 환율적인 부분은 이 전반적으로 24년 이 하락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. 자, 환율 하락 추세는 이 삼성중공업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지만 이 환해지로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선가죠.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성과는 오랜 기간 우상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다음으로 이제 신조성과 지수 역시 살펴봐야겠죠. 이 계속해서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. 이 조선업의 성장성은 수주량이 아니라 결국에 선가죠. 이 파는 물건의 개수는 정해져 있고 결국에 이 많이 파는 것보다는 이 비싸게 파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선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수요는 계속해서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어떤 수요냐? 자, LNG의 장기 성장성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셰일가스를 팔기 위한 이 미국의 전략, 자, 여기에 더해서 이 천연가스 개발로 인한 공급량의 증가, 또 친환경 정책의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이 석탄 대체, 이 사용의 증가와 같은 이유들로 자, LNG는 장기 성장할 것이다. 이 수요도 역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또 컨테이너 선박과 같은 경우에는 이 친환경 선박으로 이 교체 발주가 되고 있고, 암모니아 운반선, 또 이산화탄소 운반선 같이 이 신종 선박에 대한 신규 수요 역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선주사 그리고 또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. 자, 중국 하면 바로 치킨 게임이 있죠. 자,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선주사는 이 경쟁을 끊임없이 유도를 합니다. 자, 하지만 이 경쟁을 유도하면서 이 선가를 좌지우지했던 이 선주사는 현재 이 공급의 부족과 이 친환경 규제로 인해서 결국에 이 조선사에게 지배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선주사와의 이 관계에서도 이 조선주의 힘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이 성과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를 덜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현재 이 사이클은 이 조선주 하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, 이 부분이 중요하죠. 현재 사이클이 어떻게 되고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되면서 이 성과가 우상향했기 때문에 실적은 갈수록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이 슈퍼사이클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자, 이 부분은 사실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지금의 경우 1, 2년에서 끝나는 그런 반짝하는 짧은 사이클은 아닙니다. 이미 3년 호황을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 최소 5년은 넘게 호황으로 진입했다라는, 자, 이 부분이 확정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슈퍼사이클 당시 성과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재는 20%에서 이 30% 낮은 성과에서 조선사는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. 자, 만약에 이 성과지수가 슈퍼사이클에 범접할 경우에 이 조선주는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
받을 이런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그때 역시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더욱더 날개를 달겠죠. 자, 그리고 이 후판 가격 역시 빼놓지 않고 이 설명을 드려야겠죠. 자, 후판 가격의 인하로 인한 수익 개선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. 최근 들어서 후판 수입량이 증가를 하면서 후판 가격을 인하한 채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, 특히 중국과 자, 일본을 대표로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원래 국내와 비교를 할 때 이 저가의 후판으로 유명을 했죠. 하지만 이 퀄리티에서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이 중국산 후판의 수입 물량도 증가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퀄리티가 좋은 일본 같은 경우 이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이 질 좋은 일본의 후판을 더 값싸게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이 국내 철강사들은 후판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결국에 후판 가격이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이 조선업 제조 원가의 20% 가량을 차지하는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개선세를 통한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삼성중공업의 최근 이슈 살펴보겠습니다. 특별한 건 없는데 최근 LNG 브랜드 평판 1위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사실 브랜드 평판 1위는 지금까지 여러 번 해서 크게 의미 있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LNG 1위라는 측면에서 좋은 타이틀이지 않나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. 다음은 공매도권 감소입니다. 자, 이 부분 역시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면서 최근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소송 관련된 배상금,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소식인데,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삼성중공업이 패소를 하면서 최대 3,780억, 자, 이 부분이 넘는 규모의 충당금이 발생하더라도 자, 1심 판결에서 이 삼성중공업도 SK해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추후 환입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. 자,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또 이번 사건에서 시범 조선소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구국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이 화물창 이 설계상의 결함으로 이 피해를 입은 이 선의의 피해자다,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기업 가치 하락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,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인건비의 증가 측면, 이 부분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, 사실 이거는 삼성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다,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. 이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 역시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 조선업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, 이 부분은 결국에 이 단일 기업의 자, 리스크적인 요소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이 조선업 산업에서의 받아들일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인건비에 대한 이슈는 삼성중공업만의 리스크는 아니다,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. 자, 또한 이 삼성중공업이 카타르 2차 LNG선, 자, 이 부분에 대한 15척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 글로벌 공급 과잉 속에서도 LNG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, 자, 미뤄졌던 이 카타르와의 선박 계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의 개선세에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차트 분석에 있어서 항상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투자자분들이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이 투자의 가치관을 세워 계시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목표로 하는 주가까지 이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, 영업이익 흑자 시기와 이 발행 주식 수를 비교해서 이 적정 주가 산출을 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왜 그러냐, 이 조선업 같은 경우 이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이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이용을 해서 영업이익과 또 발행 주식 수를 통해서 적정 주가를 산출을 했죠. 자, 그래서 이 목표 주가는 제가 이 16,000원을 잡았습니다. 자, 이 부분의 정확한 계산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이 삼성중공업 이 적정 주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 한 번씩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, 자,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구간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어떤 말씀드렸냐,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8,600원 구간을 뚫어주고 이 전고점 부근인 이 9,500원을 넘어준다라고 하면 더 강한 상승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
자,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봐야 될 점은 우선 매물대가 쌓인 구간, 이 8,600원 구간을 먼저 뚫어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, 그 이후에는 이 전고점을 뚫어주는지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16,000원 구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. 사실 밸류적인 측면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이 16,000원과 또 8,600원 이 매물대가 많이 쌓인 구간이죠. 자, 이 부분의 평균을 산출해서 이 12,000원까지는 최소 도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만약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주봉으로 볼 때 61선 또 매물대가 많이 쌓인 구간, 이 120선 구간까지 주가 하락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,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추가 매수를 원하시면 자, 121선 정도까지 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자,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6,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앞서 측정한 기업 밸류 대비해서 이 2배 이상 이 수익이 남는 이 투자를 할 수 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매수의 시기로 조금씩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펀더멘털을 파악하고 있는 우리는 이 공포감보다는 자, 이 주가가 하락할 때 더 싸게 살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 투자를 진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하지만 이 주가 산출에 대한 밸류는 또 이 실적에 이상이 생기면 이 제가 산출한 이 밸류 역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제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 부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전반적인 이 삼성중공업의 이 주가 상승 원인과 또 투자에 필요한 핵심 지표들의 동향 체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유의미한 내용들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